네, 반갑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3.3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3%대 급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투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네. 그냥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은 어떤 공포심,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을 갖다 던지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투매 이후에는 곧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외국인들은 1조 4천억 순 매도를 보이게 되면서 이 대형주 중심으로 한 그런 쏟아내기,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또는 그 수익률들을 대부분 많이 깎아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투매는 보통 하루 반나절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됐고요. 반나절이면 월요일 정도면 그래도 저점 또는 기술적 반등을 통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즉 아래 꼬리를 달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오늘 매수보다는 월요일 매수가 낫죠. 왜냐면 월요일날 반등 여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좀 많이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텨준다라면 뭐 상관없겠는데, 뭐 하락한 패턴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드디어 깨고 내려갔습니다. 딱 예상해드린 바로 그 위치입니다. 3000포인트 또는 이제 그것을 더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 2800포인트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이 포인트 정도 수준이 왜 중요하냐면 3000이라는 수준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 역할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000포인트가 이탈하게 되는 그 순점부터는 이제 주가에 대한 포인트들이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의 매도가 진행되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울 테고요. 또 고점에서부터 지금 끌려 내려온 상태가 됐다라면 이미 손실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 같은 데 노출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신용거래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일단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건전성을 좀 띠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신용거래는 투매 이후에 강제로 뜯겨나가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냥 가지고 있는 돈들은 버티거든요. 이게 존버는 승리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버티게 되는데 버티는 자금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뜯어낼 수 있는 자금들은 뜯어내고 붙어있는 자금들을 데리고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많이 내렸다라면 다시 사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장중에 4%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투매다라는 판단을 딱 내릴 수 있게 됐는데,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930포인트 일단 밑으로 내려가면서요 더 빠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 빠졌어요. 다 내려갔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포인트 밑에까지 RSI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4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금 30포인트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면 과매도가 됩니다. 여기서 더 하지 않더라도 과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일단 기본적인 반등세를 보이게 되는데, 뭐 과매도가 나왔다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저점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양봉이 나오든 아니면 움직임을 조금 바꿔나가겠죠. 그러면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좀 천천히 상승하게 된다면은 뭐 다시 과매수로 가기 전에 전고점 넘어가는 포인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추세를 보면 주가 조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망가지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재료가 지금 뭐 망가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재료는 일단 경기 부양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기업들 실적 좋아진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정들은 그저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는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많이 고점대의 매수에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품으로 가는 그런 장세를 막아내기 위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런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런 시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아픈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1조 4천억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더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2%대였는데 마이너스 3%까지 확 밀리는 모습인데 사실은 전혀 걱정 안 돼요. 네, 저 정도 팔았다고 해가지고 큰일 날 거 아니고요. 또 개인들이 그 물량 받았다고 하지만 개인들이 사실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뭐 떠넘겨졌다. 네, 개인들이 떠안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금융투자 쪽, 그 다음에 연기금 쪽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강하지 않다가 막판에 조금 연기금 매도는 확장됐지만 그래도 뭐 1000억 원대, 그 다음에 뭐 연기금 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순 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이나 기관들 매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크게 하락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털어낸 거예요, 전부 다. 네, 다 털어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단 코스닥 쪽에 집중됐었던 것, 또 그동안 그 상승률이 높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막 갖다 털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투매 양상에서만 나타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걱정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겠죠. 외국인들 매도가 대부분 여기에 집중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면 안 되는 포인트, 사지 말라고요. 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다 해서 지금 산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같은 부분들은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갈 때 다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가 어디일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딱 집어가지고 뭐 어디 뭐 그 쌀 던져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76,000원이 저점이야, 거기서 사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을 받아낸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조금 더 주고 산다는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보다도 높은 더 낮은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완전 저점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가 내릴 때마다 자꾸 매수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여력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반등이 조금 나가더라도 이 반등세가 약하면은요, 따라가면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조금 아껴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 쪽에 순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버스, 인버스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는 네이버, 네, 네이버는 크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플러스 마감했어요. 괜찮은 모습이죠. 네, 대한유화, 이런 것들, 고려아연, 대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지지가 되고 있거나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들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 사고 싶은데 못 샀던 종목들이 많이 저점권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형 주도주의 어떤 입장들이 그동안 IT 집중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 다 갖다 팔았고요. 자동차가 다 갖다 팔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래쪽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 뭐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거 각오하고 데리고 가시는 게 일단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금융지주,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지금 상황 보면은 추가 하락을 통해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볼게요. 셀트리온 매수를 했습니다. 지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나가는 거죠. NC소프트 매수가 있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열심히 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보시면 그 코스닥 상위권 이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팔았다라면 개인들이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건 뭐예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집어 던지는 거, 개인들이 팔아먹었다는 거는 뭐예요?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보시면 아까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을 딱 놓고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을 갖다가 던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KMW, 뭐 ST팜, 앞타바이오,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쭉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은 조금 사들였지만 규모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개인들이 갖다 집어 던지는 모양새의 그 포인트들이 얼마나 나빴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매성 물량들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를 사들였지만 제약 쪽을 또 많이 갖다 팔려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포함되겠죠. 기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포함되겠죠. 셀트론 제약 갖다 파는 모습.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하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총 상위권이 밀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동향보다도 더 많이 과민 반응한 이유는 개인들이 던진 물량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투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인들의 악성 물량들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형태로 갔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걱정스러웠던 것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도박개미 운동처럼 똘똘 뭉쳐서 들어오는 거 자금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주식 한번 해볼까? 돈 벌었다는데 해볼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고점에 많이 들어왔고요. 또 대형주 그동안 상승했었던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망하지 않을 거다 생각으로 그냥 매수를 막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맹목적인 매수, 그렇게 들어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에서는 일단 거품을 죽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자기들 자금들을 털어서라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사려는 움직임을 만들겠죠. 왜냐면 자기들도 높은 가격에서는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연구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반갑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 금요일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온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월요일쯤이 되면은 이제 투매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들이 있거든요. 그 반등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매수할 포인트가 많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런 위치들을 우리가 잘 노려가시면 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제법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상승 패턴이 계속 연속성을 띠게 된다면 큰 수익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조정 속에서 기회를 잡는 그런 그런 연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 마무리 해드리고요. 주말 동안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투매 이후에는 반등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장에 펼쳐질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걱정은 일단 싹 잊으시고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또 무료 라이브 할 때 오셔가지고 아침장부터 같이 저하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자, 잊으시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종목 진단도 있죠. 그래서 종목 진단도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부디 마음 다치지 않고 꼭 편안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 그리고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